안녕하세요. 고향 설화입니다.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 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제 이름은 연실입니다. 23세 혼례를 올려 남편의 집으로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. 그날 새벽 세상에서 가장 먼저 깨어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. 며느리라는 건 말이다. 해와 달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. 그 말씀 한마디가 새 집에서의 제 앞날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. 하필 첫날부터 참기름병이 깨지는 바람에 어머니의 꾸중은 폭풍처럼 쏟아졌고 아이고야, 시집 오자마자 애군 굴리는구나. 내 평생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로구나.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나? 하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 방 앞에서 찢어진 장부 조각 하나가 제 발끝에 걸렸습니다. 이건 뭐지? 글씨는 지워져 있었지만 제 이름 일부가 적혀 있는 듯 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.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기록? 저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장부를 고이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. 이것이 훗날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킬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된다는 건 살아있는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물을 떠와도 불을 지펴도 밥을 지어도 아이고야, 손이 느려서야. 그리 해가지고 밥 한 끼 하겠나?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. 그러던 오후 시어머니가 허리를 짚고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. 내 놀이개가 없어졌다. 방안을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인다.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. 연실아, 너 본 거 있나?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이 집에서 모자란 건 딱 한 가지다. 며느리의 인성이다. 그 말에 밥맛이 사라졌습니다.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장독대 뒤편에서 이상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. 저 사람, 낮에 장터에서 본 사내가 아닌가? 저는 순간 들켰다는 듯 움찔했고 그 사내는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. 발밑에 떨어진 것은 헝겊 주머니 하나였습니다. 헝겊 주머니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한 금빛 놀이개였습니다. 이게 왜 여기에? 왜 내 발밑에?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. 주머니를 손에 든 바로 그 순간 연실아, 이 밤중에 뭘 하고 있느냐?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칼처럼 날아왔습니다. 저는 숨을 멈춘 채 돌아섰습니다. 그리고 들켜버렸습니다. 금빛 놀이개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요.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. 아니, 그 놀이개가 네 손에 있다니. 그날 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누가 일부러 여기에 떨어뜨린 게 분명하다.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. 그날 밤 저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앞에 두고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 어떤 반박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뒤집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. 연실아, 너는 왜 우리 식구의 것을 훔쳤느냐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어머님, 전 정말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. 그 밤 저는 억울함에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. 그러나 창문 틈이 스르르 열리며 낮에 본 장터 사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. 그 사내의 첫마디는 제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. 부인, 제게 죄가 있습니다. 저는 큰마님의 심부름꾼입니다. 사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. 큰마님께서 장터에서
돈을 꾸실 때마다 부인, 즉 며느님 이름을 빌리셨습니다. 제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. 제 이름을요? 예. 이 장부 기억하시지요? 사내는 제가 주워들고 있던 찢어진 장부의 원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. 그 장부에는 연실이라는 제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.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놀이개도 큰마님이 저에게 맡기며 이걸 며느리한테 가져다 줘라. 이러셨습니다. 저는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하지만 사내는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. 큰마님은 무언가를 더 숨기고 계십니다.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. 연실아, 어제 일은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. 그 말이 오히려 더욱 무서웠습니다. 마치 모든 것을 덮어쓰라는 말처럼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장독대 뒤에서 시어머니와 중매쟁이 안악이 대화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. 그 며느리 말 안 들으면 그 장부로 그냥 내쫓으면 되지 않겠소?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. 내쫓는다. 그 장부로?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꾸어놓은 빚으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. 저 어머니가 제 이름을 빌려 빚을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연실아,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다. 그 사내 말만 믿어서는. 저는 절망감에 힘이 빠졌습니다. 남편마저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익숙한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.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은 내 손바닥 위에서 떨리듯 흔들렸습니다. 분명히 그 장부에 잃어버린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당신 주머니에서 나와요?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뭔가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. 연실아, 그건 그게 아니고. 그 순간 문 밖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. 시어머니가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모든 대화를 듣고 서 계셨습니다. 연실아, 남편을 의심하는 여편 내가 무슨 집안을 일으키겠느냐?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제 가슴을 짓누르는 압력 같은 경고였습니다.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의 옷고름 사이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. 제가 허리를 숙여주은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삼켰습니다. 그 종이는 바로 제 이름으로 빌린 큰돈의 증서 원본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시선이 달라졌습니다. 아침에 우물가로 물을 뜨러가면 안악들이 제 얼굴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. 수군거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숨이 막혔습니다.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뜬 소문이 뱀처럼 목을 조여왔습니다. 그날 저녁 장터 사내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. 부인, 큰마님뿐 아니라 형님, 즉 부인 남편께서도 이 장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. 뭐라고요? 실은 큰마님께서 형님께 문서의 주인은 연실이다.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.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. 남편이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말입니까?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?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큰마님께서 부인이 말만 잘 들으면 빈 문서를 없애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돌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. 그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부인, 사실 큰마님은 이 집에서 누군가를 내쫓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.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어둠도 깊어졌습니다. 저는 몰래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 문틈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시어머니는 혼자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.
연실이 이름으로 진 빚이 이제 꽤 쌓였구나. 이쯤이면 내보내도 큰 말은 없겠지. 그 말은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게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. 저를 내쫓을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? 그 순간 문을 닫는 소리가 나며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. 연실아, 어머니 너무 오해하지 마. 집안을 지키려다 보니 그러신 거야.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. 당신은 제가 내쫓겨도 괜찮습니까? 남편은 끝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 침묵은 천둥보다도 더 큰 소리로 제 귀에 울렸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 억울하게 끌려다닐 수 없다. 그리고 그 결심의 첫걸음은 바로 사라진 그 사내가 남긴 말에 마지막 조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. 다음 날 새벽 저는 사내가 남긴 말을 따라 시어머니 방 뒤편에 닫힌 창고로 향했습니다. 문고리는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누군가 자주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. 살며시 문을 여는 순간 먼지 사이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연실 이름으로 꾸어간 빈 문서 원본, 시어머니가 몰래 적어둔 집안 재산 배분표, 놀이개의 진짜 주인 이름이 적힌 쪽지, 그리고 쪽지 맨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. 연실을 내보내면 모든 빚은 연실의 몫이 된다. 저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이 모든 게 저를 내쫓기 위한 준비였던 건가요?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시어머니였습니다. 연실아,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? 눈빛은 칼처럼 차갑고 표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. 저는 상자를 재빨리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이제는 저도 제 억울함을 밝혀야겠습니다.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.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?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. 바로 남편이었습니다. 어머니, 이제 그만하십시오.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연실이가 찾은 것 저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사내에게도 들었습니다. 저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.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연실아, 미안하다. 모두 어머니 뜻을 따르려던 내 잘못이다.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. 내가 감히.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더 이상 연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.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지며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. 저는 모든 조각을 주워 상자에 넣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이제는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.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함께 집을 나와 작은 초가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. 비록 가진 건 적었지만 적어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숨막히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. 그리고 뒤늦게나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연실아,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.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.